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군산의 친환경 벼 재배 농가들이 본인들의 명의가 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친환경 벼를 농협에 출하하고 벼 대금까지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지역 농협에 제기된 민원 신청서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농협에 친환경 벼를 출하한 뒤에 벼 대금까지 받아갔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농민 역시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는지 농협에 확인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에 의혹만 키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기가 친환경을 하지 않는데 친환경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 입으로 올려놓고 그것을 그 나락을 그 허위로 올라간 사람 앞으로 낸 거죠.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출하한 친환경 쌀은 일반 쌀보다 20%가량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 때문에 농협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친환경 협동조합과 짜고 명의 도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한 것처럼 간 명의 앞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그 수매 대금을 일단은 친환경 협동조합에다가 다 입금을 시켜서 친환경 협동조합의 실적을 부풀려줘가지고. 해당 농협은 제기된 명의 도용 의혹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다 해명됐어요. 뭐 돈도 뭐 잘못 들어갔다는 그런 부분도 다 해명이 됐고 그런 부분 다 해명이 됐습니다. 그런 거. 그러나 친환경 재배 농민들은 농협의 해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 초 전북에서도 들불처럼 번졌던 이른바 미투 사건의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여배우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와 극단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대 박병도 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등 모두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다는 동료 여교수의 미투 고백이 있었고 이후 제자들의 추가 폭로가 쏟아졌지만 박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결국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게 됐습니다. 지역 미투 운동 출발점이 됐던 극단 명태 최경성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극단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입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간에 안희정 씨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붕괴하고 속상한 감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대로 처벌받고 확실한 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신중하고 싶은. 기소 배경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해명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피해 주장 중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전 사건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미투 고백으로 폭로된 인권운동가의 상습 성희롱과 연극배우의 성폭행 의혹은 앞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상업화로 몸살을 앓는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아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한옥마을의 경관 문제를 살펴봅니다. 한옥마을의 간판이나 상품이 진열된 모습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법은 없을까요?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복 대여점은 전주 한옥마을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밖에 내놓고 영업을 하는 점포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더 잘 보이니까요. 만약에 안으로 넣으려면 안으로 넣는다면 여기가 좁아지고 저희가 여기를 다시 리모델링 해야겠죠. 한복 대여점의 화려한 간판까지 가세하면서 한옥마을의 정적인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가나자와의 특산품인 금박 상품을 파는 가게입니다. 쇼윈도를 설치하면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있지만 이 가게에는 쇼윈도가 없습니다. 히가시 차야가이 전통 건축물의 통일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마을 협약에서 설치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この商品を売りたい、出したい、それをガラス越しで見せるっていうことはなかなかできない。
이곳의 주민자치 모임이 정한 마을협약은 광고물은 전통적인 분위기의 일본식 등농 형태로 하고 5개 광고물에 구체적인 규격까지 정해놨습니다. 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자치 모임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가게 앞에 입간판을 내놓을 때도 지켜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こうして置かないといけないことになってる。これは両方から見れるという。 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정하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들이 마을 협약을 통해 전통 건축물 거리의 경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6개 분야 33개 과제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약속에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움켜쥔 돈을 지방에 대거 넘겨주는 재정분권입니다. 청와대도 지난 3월 개헌안을 내면서 강조한 점입니다.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정 확보 없이는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현재 20% 수준인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지역 상생 발전 기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함께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불균형을 막을 방안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부처 간 이견에 1년 전 발표한 추진안을 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빈입빈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자고 했는데 그런 것들 방향은 제시됐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가시화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조직과 인사, 예산 편성에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장기적인 방향만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개헌안 처리 불발로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와 주민감사 청구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자치경찰제는 내년에 서울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현 정부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내부개발 방안의 하나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올해 말 조성이 완료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209입니다. 이곳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2곳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중 합작기업 한국과 국내 기업 한 곳이 각각 550억 원과 475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에서 태양광 모듈과 저장 장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에 좀 활성화 많이 되고 있고 사업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새만금이 적정한 곳이라고 판단했고요. 이들 기업은 특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새만금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새만금 쪽에다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만금이 이제 발전 사업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조업체, 또 연구시설, 실증기관, 조합 이렇게 관련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중국 기업 CNPV가 새만금에 3천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과 제조시설을 짓겠다고 한 뒤 발전시설만 짓고 나머지 사업을 포기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고 다른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모집 정원의 80% 이상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도내 10개 4년제 대학의 모집 정원은 16,400여 명. 이 가운데 78%인 12,800여 명이 수시 모집으로 선발됩니다. 모집 정원의 64%인 2,600여 명을 수시로 선발하는 전북대는 의대 모집 정원을 늘리고 정원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학 기회를 확대한 게 특징입니다. 검정고시와 같은 동등학력 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전형과 지역인재 등 고른기회 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하였고 교사 추천서 폐지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도내 주요 사립대학들은 입학 정원의 90% 가까이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을 보면 전주대는 87%, 원광대 89%, 우석대 88%에 이릅니다. 해마다 수시 선발 비중을 높여 미리 신입생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수시 모집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7% 정도 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87%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선발 비중이 전년도에는 4배수였다면 올해 5배수로 늘었습니다. 좀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신과 비교과 활동으로 신입생을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해에 이어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북대와 전주교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아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스러웠던 도내 학생들의 합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와 면접으로 진행하는 수시 모집은 대학별 전형과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평가 요소와 면접 방법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초기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순창군이 무상 수리에 나섭니다. 젓갈로 유명한 부안 곰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젓갈 축제가 열립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순창군이 예초기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합니다. 예초기 점검과 수리는 농업기술센터나 순창 구림면에 있는 서부권 임대사업소에서 실시하는데 2만 원 이하의 부품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기계 점검에 필요한 인력과 부품 등을 확보해서 점검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CJ제일제당 남원공장과 롯데슈퍼 남원지점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남원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매월 한 차례씩 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곰소 젓갈 발효 축제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부안군 진서면 곰소 다용도 부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젓갈 담그기 체험 행사와 곰소만 장어 잡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젓갈 할인 판매 행사도 열립니다. 진안군이 오는 2022년까지 수질오염과 미세먼지 저감 등 각종 환경오염 예방 사업에 모두 4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진안군은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 도입에 316억 원,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 사업에 7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청정 환경을 지키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다음 달 말까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고창의 자랑거리 100가지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인물이나 건축물, 자연경관, 기록물 등 유무형의 문화자산 등으로 고창군은 이들 자산을 활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쓰레기 처리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소속 근로자 20명은 1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타운 측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노조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을 보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의 국가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지난해 전북의 국가예산 6조 5,113억 원에 대한 결산감사 결과 집행률이 94.7%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과 편성을 정밀히 해 재정 효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와 열차를 증편 운행합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하루에 40대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증편 운행되고 KTX와 새마을호 등의 열차는 12차례에 증회됩니다. 또 승용차 운전자를 위해 연휴 기간에도 38개 정비업체가 운영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 한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조정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때 개인이 구매하면 5%, 단체와 기업 등 법인이 구매하면 3%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에 호텔과 상가용지 등을 분양합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용지는 13필지로 호텔 등 숙박시설 8필지, 전통문화의 집 등 상업시설 4필지, 운동 오락시설 1필지 등입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는 현재 88%가 분양됐고 올해 안에 골프장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익산 28도 등 26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약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27도 안팎을 보이겠고 일교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